안녕하세요. 과학 1등 정하쌤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요 3학년 2학기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러면 중등 마지막 강의가 되겠네. 여러분들 중학교 마지막 강의 좀 뭔가 서운한 마음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 끝까지 열심히 해서 유종의미 거두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내용을 공부할까?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 뭐였었냐면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전 시간에 과학기술의 발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인류 문명에 영향을 미친 여러 가지 과학적 원리, 태양중심설, 만유인력 법칙, 프린키피아 공부했었죠? 전자기 유도 법칙, 암모니아 합성법, 백신과 항생제 발견 정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인류 문명에 영향을 미친 과학기술인 인쇄술, 중기기관, 통신기술 등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어요. 생각납니까? 자, 그럼 그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과학과 기술의 활용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나 과학 원리가 인류 문명에 영향을 미쳤어요 라고 했죠. 그런데 그건 과거의 것들이고요.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들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정리를 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들어봐서 특히 책 많이 읽은 친구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첫 번째 핵심.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나노기술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나노기술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 나노라는 게 무엇이냐면 10억 분의 1을 뜻하는 말입니다. 1나노미터는 1미터를 10억 개,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드드드드드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렇게 해서 10억 분의 1미터가 바로 1나노미터가 돼요. 알겠니? 1미터를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동그라미가 10개야. 그럼 엄청 작은 거죠. 그 나노 기술. 그럼 결국 뭔가 작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물질이 나노미터 크기로 작아지게 되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특성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특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다양한 소재나 제품을 만들게 되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니? 우선은 모든 제품이 다 작아질 수 있겠죠. 소형화, 작아질 수 있고 작아지면서 가벼워져. 경량화가 가능해집니다. 나노반도체, 기존 반도체보다 전기는 덜 사용을 하고 비용도 적게 들어요. 전기가 덜 사용되니까 비용이 적게 들겠지. 근데 크기는 냅다 작아. 그래서 웬만한 작은 전자기기에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는가? 자, 그리고 나노 표면 소재, 연잎 효과 들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 연잎에 물방울이 동그랗게 떨어지게 되면 떼글떼글 굴러다닌다, 안 젖어. 왜 그런 거냐면 연잎을 크게 확대를 해보면요, 아주 작은 돌기가 다다다다다다다 나 있어. 그래서 물에 젖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물에 젖지 않는 소재를 만들면 되겠구나. 여러분들 방수되는 옷들 있죠. 특히 무슨 산에 가는 그 뭐냐 갑자기 생각이 안 등산복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능성 옷들 보시면 물에 젖지 않거든요. 그거를 현미경으로 대빵 크게 확대를 해보면 아주 작은 돌기들이 다다다다다 있어. 나노 표면 소재 연잎을 보고 모방해서 만들어낸 거고요. 유기발광 다이오드 들어본 적 있어? 아니요. OLED는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유기발광 다이오드가 OLED예요.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는 형광성 물질의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스스로 빛을 내는 현상을 이용한 걸 OLED라고 하는데 이 OLED는 얇고 투명한 데다가 구부리거나 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얇은 모니터,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 화면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접는 스마트폰 사용한 친구들 있나? 그게 가능해진 거지. 자, 이렇게 나노 기술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이나 생명 현상을 이해하고 이걸 인간에게 이용하거나 또는 조작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유전자 제조학 기술하고 세포 융합 기술이 대표적인 예가 돼요.
특정 생물에 유용한 유전자를 다른 생물 DNA에 코드를 끼워 넣어서 다시 조합을 해서 DNA를 만드는 기술을 유전자 재조합, 말 그대로 유전자를 다시 만드는 거야. 제초제의 저항을 가진 콩, 바이라민 A 강화 쌀에 바이라민 A를 심어 넣는 거지. 잘 무르지 않는 토마토 등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들어내고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두 종류 세포를 융합해서 하나의 세포로 만드는 세포 융합 기술을 가지고 당도가 높은 귤이랑 오렌지를 섞었어. 포마토, 감자 토마토, 하나의 밭에서 감자 토마토, 아래는 감자가 열리고 위엔 토마토, 좀 뭔가 근데 무섭지 않니? 무배추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우리가 하지는 않고 있어요. 이게 정말 이렇게 우리가 막 만들어 놨을 때 이게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는 걸까? 이게 괜찮은 걸까 해서 지금 좀 조심하고 있는 중이죠. 오케이. 자,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정보통신 기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정보 수집, 생산, 가공, 보존, 전달, 활용과 관련된 모든 기술을 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인공지능부터 알아보시면 사고나 학습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서 그대로 구현하는 기술을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뭐 빅스비나 뭐 이런 애들 막 불러낼 수 있잖아. 그쵸? 하이 하고 누굴 불러내잖아. 인공지능 비서라든가 인공지능 스피커,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 알죠? 알파고에게 이긴 사람이 딱 한 명 있잖아. 다 자랑스럽고도 당당한 우리나라 이세돌 구단이었나? 뭐 아무튼 자세히는 몰라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최고의 바둑기사 분이 계시죠. 자, 이렇게 요런 데 활용되고 있는 게 바로 인공지능이고요. 여러분들 사물 인터넷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사물에 지능형 컴퓨터를 장착을 하고 네트워크랑 연결을 해서 사물과 사물 사이, 사람과 사물 사이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든 환경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다음,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아마 AR, VR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AR이 증강현실로 현실 세계에서 가상의 정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고 그래서 왜 이렇게 안에 뭐 앞에 뭐 쓰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쵸? 가상현실인 VR, 가상의 세계를 시청, 시각, 청각, 촉각 등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진짜처럼 체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이 안경을 쓰고 의자가 더더더덜 하면서 타면 마치 내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이런 AR과 VR. 요거는 많이 이제 지금 많이 사용하는 건 대부분 게임장, 컴퓨터 오락실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점차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빅데이터 기술이라고 해서 기존 우리가 알고 있던 체계로는 처리가 불가능한 너무너무나 양이 많아서 처리가 불가능한 막대한 양의 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기술을 빅데이터 기술이라고 하는데 기업에서는 이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백화점에서 비가 오는 날은 무엇이 잘 팔리니? 해가 쨍하고 뜬 날은 뭐가 잘 팔리니? 이런 거를 조사를 해서 비 오는 날은 우산이 잘 팔리니까 우산을 놓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작은 단위로 얘기를 한 거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민원 처리, 교통 체증 예방, 재해재난 방지 시스템 구축 등에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 빅데이터 기술에 좀 이렇게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빅데이터 전문가라는 직업이 있고요. 이 직업이 앞으로는 많이 필요로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 데이터 모아서 하는 게 뭐 그리 어려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각광받을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관심 가지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미래 사회에 활용될 과학기술 살펴보면 드론과 자율주행 자동차 미래라고 하지만 얼마 안 남았어. 드론은 그리고 이미 여러 가지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죠.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은 채 전파로 원격 조종하는 항공기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항공 촬영, 택배, 농업, 재난구조, 드론 택시 등에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뭐 항공 촬영은 많이 사용을 하죠. 특히나 인터넷이나 TV 같은 거 보면 그 연예인들 뭐 이렇게 할 때 드론 촬영 많이 하죠. 그리고 택배도 드론으로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농사 지을 때 농약을 뿌리거나 할 때도 드론으로 농약을 뿌리고 이런 여러 가지 재난 구조, 어디에 물에 빠졌어 사람이, 그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또 이 119 구조대원들 가다가 그분들도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드론이 가면 좋잖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조종사 또는 드론 개발, 또 드론을 뭐 이렇게 수리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 이런 것들도 미래 사회에 되게 유망한 직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율주행 자동차 들어봤자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아도 다양한 감지기로 주변 상황을 알아서 인식을 하고 정보를 처리해서 주행하는 자동차 인데, 이 자동차 관련 산업, 운송, 물류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자율주행 자동차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 자동차 회사들에서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T사에서 나오는 자율주행 자동차 쌤이 타고 싶어요. 그 회사가 가장 먼저 내놓을 거라고 얘기는 했거든. 그러니까 상용화해서 일반인들도 탈 수 있게. 근데 겁나 비싸. 1억이 넘어. 너무 비싸다는. 근데 나 타고 싶다는. 여기까지가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 짓고 싶지만 이야기할 게 하나가 더 남았거든요. 마지막 수업의 마지막 핵심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핵심. 과학 원리와 공학적 설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공학적 설계라고 하는 건 과학 원리를 바탕으로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을 공학적 설계라고 하는데, 기존 제품을 개선하는 과정도 공학적 설계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공학적 설계는 여러 가지 분야가 연계된 매우 복잡한 과정입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엄청나게 많은 분야가 연계되어 있고요. 창의성과 분석력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공학적 설계를 내가 해야 돼. 뭔가 새로운 내용을 더 추가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더 편리할 것 같은데가 가능해야 돼. 그리고 여러 사람이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상호작용을 하면서 과정을 반복하게 되고요. 단계나 절차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하면 되는 거야. 정답도 없어요. 개방형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되게 뭔가 미래지향적인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공학적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경제성. 암만 사용하기 좋으면 뭐해? 너무 비싸서 아무도 못 사. 그럼 안 되겠죠. 경제성, 안전성. 사용하는데 편리하게 하는데 너무 위험해. 그럼 안 되지. 안전성, 편리성, 환경적 요인, 외형적 요인 등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요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경제, 안전, 편리, 환경, 외형. 요 5가지. 경제, 안전, 편리성 알겠고, 외형은 도대체 뭐죠? 외형성이라고 하는 건 아름다움과, 얘들아, 우리 똑같은 휴대폰도요, 예쁜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사죠. 외형이 좋은지 아름다운지 중요하고요. 환경적 요인은 뭐예요? 환경, 오염, 유발, 하니 안 하니. 요즘에는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 우리가 지구를 너무 괴롭혀가지고 지구가 우리를 이놈의 인간들 어디 맛 좀 봐라 하고 혼내주고 있죠. 우리 고생하고 있잖아. 지구한테 미안하다고 매일 사과해야 돼. 그럼 환경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어쩌면 그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아셨죠? 자, 이게 바로 고려 요소고요. 그럼 공학적 설계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정답이 없는 개방적 과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큰 틀은 말씀을 드리지만 중간에 뭐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우선 첫 번째, 문제점을 인식하고 목표를 설정합니다.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걸 파악을 하고 이걸 이렇게 고쳐봐야지 목표를 설정하면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들이 있겠죠? 정보를 수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을 했으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의견 여러 가지로 막 제시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제시한 의견을 통해서 아이디어 수집하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나는 이게 좋은데 이렇게 해서 다양한 해결책을 탐색하고 도출한 해결책을 분석해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고 구체화하는 해결책 분석 및 결정하기 과정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구체화까지 끝났어? 그러면 설계도를 작성합니다. 구체적인 설계도를 그려야 하는데, 이렇게 그려진 설계도를 보면 누가 봐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그려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설계도가 작성이 됐으니까 그 설계도에 맞게 작품을 제작을 합니다. 제품을 제작을 하는데 설계도 기반으로 제작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설계 목표에 맞게 제작이 됐는지 마지막으로 제품을 평가 및 혹시 부족한 게 있다면 개선하는 과정까지가 공학적 설계 과정이에요. 자, 짧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문제점 인식 및 목표 설정, 두 번째 정보 수집, 세 번째 다양한 해결책 탐색, 네 번째 해결책을 분석하고 결정, 다섯 번째 설계도 작성, 여섯 번째 제품 제작, 일곱 번째 평가 및 개선. 이 순서 과정으로 이루어지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개방형 과정이기 때문에 단계가 생략되거나 반복이 가능할 수도 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오늘 수업 다 이야기해 봤는데요. 과학기술과 인류 문명에 관련된 두 번째 이야기, 과학과 기술의 활용. 우리가 이렇게 많은 걸 활용하고 있구나. 앞으로 활용될 기술들이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오늘 정리한 내용 그리고 19번째 시간에 정리했던 내용들, 앞에 시간에 정리했던 내용들은 내가 책을 보면서 막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자꾸자꾸 듣고 이 수업이야말로 여러분들이 듣는 강의를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수업이 아닐까 싶어요. 자꾸자꾸 들으면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쌤은 이만 마치고요. 그동안 선생님이랑 과학 공부해 주셨던 친구들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날 기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